자, 조금 쉬셨죠? 우리 아까 필수 아미노산 한 분이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저는 필수 아미노산 자체가 전공이 아니어서 그거 외우는 것도 힘들겠다. 근데 일단 앞자만 따서 외우겠어요. 그래서 요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TV를 자, PM 늦게까지 보는 거죠. 늦게까지 TILL 그래서 보시면 돼요. TV를 PM까지 본다 예요. 그러면 T는 뭘까? T는 T가 어디가서 트레오닌 있습니다. V가 발린 있을 거고 또 다시 T가 뭐 트립토판 괜찮지? I가 이소유신 그리고 L이 라이신 안에 류신 있고요. P가 페닐알라닌 그 다음에 M이 메티오닌 예, 그래서 요게 이제 8가지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HA도 하나 더 집어넣으세요. HA. 자, 이거는 이제 소화에게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H가 히스티딘. 그리고 M이 그 책에 있을 거예요. 아르기닌. A가 아르기닌. 그러니까 아르기닌. 있을 겁니다. 이게 소화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외워두세요. TVT, PM, 그 다음에 HA까지. 그렇게 해서 그게 히스티딘이 없을 거예요. 우리 책에는 히스티딘 하나 집어넣으시고 아르기닌은 있어요. 그 밑에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외워두시면 되고요. 이게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필수 아미노산이 좀 중요해서 언젠가 한번 뚝 튀어나올 것 같아서 좀 신경 써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기생충 얘기를 할까 합니다. 기생충 기존 책하고는 좀 순서를 바꿨어요. 좀 구분했거든요. 원충류에서 조금 몇 개 알아야 될 거 한 3개 정도, 4개 정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충, 그 다음에 흡충, 조충 순서대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책 갖고는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천천히 하긴 할게요. 원충류에는 이제 이질아메바라고 해서 요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질아메바. 그러면 이거는 그 신구대 대표에 올려놨으려나? 내가? 네, 있을 겁니다. 이질아메바. 자, 이질아메바는 말 그대로 이질이지, 이질이니까 얘는 자, 증상 보세요. 이질이야, 이질. 그래서 설사. 혈액과 점액이 섞인 설사. 그리고 간 농양을 일으키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어서 얘가 예방은 55도에서 5분간만 가려도 없어지는구나. 예, 하여튼 요거 이질 아메바 이게 원충입니다. 그러니까 현미경으로 봐야지만 보이는 애들. 그 다음에 질 트리코모나스. 요게 조금 은근히 보기 중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제시했는데 질 트리코모나스잖아. 질 하면 여자의 질 안에서 발견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이거는 약간 성병처럼 옮겨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남성의 요도에서도 발견되는 거고요. 그래서 남성이 매개체야. 남성이. 그치? 그러니까 남성이 엉뚱한 사람이랑 해서 이걸 이제 옮겨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성이 매개체고 일종의 제2의 성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질 트리코모나스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데 백대하라 그래서 분비물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투명한 게 아니라 흰색의 분비물이 엄청 많이 쏟아지고 그리고 소양감, 가려운 거죠. 근데 되게 무서운 건 무증상인 경우도 있어요. 증상이 없어, 여자분들이. 특히 여자들은 증상이 없이 그냥 우연찮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남성은 진짜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남성은 증상이 없어요. 그냥 옮겨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자들은 대부분 이런 증상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내의는 삶거나 이게 기생충이니까 내의 팬티에 다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일광욕으로 건조시켜라. 그리고 부부는 반드시 함께 치료를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질 트리코모나스. 그 다음에 이제 남불 편문증. 그래서 요거는 우리 따로 있지 않을까? 남불 편문증이라고 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폐류, 민달팽이를 날로 먹어서 그래요. 민달팽이를 날로 먹어서 이루어지는 거고 거기 보시면 그치. 증상 보시면 설사. 그리고 이게 나중에 지방변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방변 증후군이 유발이 되는데 대변 안에 지방이 생기면 엄청 냄새가 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엄청 냄새가 그래서 그 사람이 화장실만 갔다 오면 거의 뭐라 그래? 하여튼 화생방 비슷한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엄청 난다고 그러네요. 요거 있고 그렇지만
혈변이나 점액변은 없어. 지방변이 있을 뿐이지 혈변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람블편만증, 이거는 폐류, 민달팽이를 먹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톡소플라즈마증. 자, 이거는 고양이랑 관련이 돼 있는 거죠. 고양이 분변에 있는 거예요. 고양 분변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한테 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보통 사람이 하면 괜찮은데 내가 아기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뱃속에 아기까지 또 넘어가요. 그래서 그 아기가 선천적인 톡소플라즈마증에 걸리는 거죠. 되게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선천적인 아이는 이제 뱃속에서 차라리 죽으면 괜찮은데 태어나면 기형이 태어나는데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 그런 아이가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임산부들은 고양이 가까이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게 이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여기까지가 원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주 나오는 선충으로 들어갈게요. 선충의 제일 처음에 회충. 이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회충. 회충은 가장 큰 특징이 하루에 알을 10만에서 20만 개 알을 낳는다는 거. 엄청난 겁니다. 하루에 10만에서 20만 개. 그리고 얘는 소장에 기생을 하고 감염을 산란시까지 75일까지 그러니까 감염이 된 다음에 아기를 알을 낳는 게 60일 후에 알을 낳기 시작한다. 그리고 하루에 10만, 20만 개의 알을 많이 낳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크기 좀 보세요. 30cm예요. 엄청난 거죠. 그렇지? 해충이. 자, 얘 전파를 잠깐 볼게요. 얘는 채소를 통해서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상추, 고기 싸 먹을 때 상추 할 때 여기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를 거쳐서 소장으로 들어오고 얘가 폐로 가네요. 폐로. 그리고 나서 폐에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얘가 산소를 좋아하나 봐. 그러니까 폐에 와서 거기 푹신푹신하니까 거기서 이제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이 됐으니까 그때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거지. 다시 기관지로 가서 기관지 기관으로 가고 후두 인후식도를 거쳐서 소장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온 몸을 다 헤비고 돌아다니는 거지. 30cm짜리가 그게 돌아다니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결국 정착하는 데는 소장이에요. 소장에서 정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어렸을 때 해충이 되게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해충이 되게 많은데 얘가 밤에 잘 때 이게 거꾸로 이렇게 폐에서 거꾸로 올라와서 그 다음에 다시 위로 들어갔잖아요. 이럴 때 목구멍까지 오는 겁니다.